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주말하고 겹친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소모하는 돈과 시간, 연간의 경제적인 총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요? 시내 거리에 나가면 상점 간판의 반 이상이 영어로 된 간판이고, 방송에서도 적절한 경우도 아닌데 무분별하게 영어가 사용되는 듯 합니다. 영어를 재치껏 이용할 줄 알아야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왜 한글날은 국경일로 하여 쉬면서 이날에만 한글 우수성을 말해야 되느라 호들갑을 떠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단어 중 어떤 것이 순수한 우리말인지 아십니까? 폼생, 폼사, 내로남불. 그다음부터는 좀 쉽죠. 그다음부터는 이것은 어느 안과 병원의 이름으로 제가 보았는데, 눈이 좋은 후에 모든 일이 좋을 수 있다라는 뜻 같습니다. 영어를 한국말과 혼합해서 쓰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5개월여 남은 한국 대선이 여야 대선 후보를 뽑는 일로 시끌벅적 한창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후보다운 후보,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을 발견하셨나요? 여당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야당에 들어가 대선 후보로 뛰는 것을 세계 역사 어느 나라에서 본 적이 있으시나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정당, 하기야 그 이전에 부정선거로 장기 독재하다 국민 저항으로 해외로 망명하여 너나 가라 하와이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 묻혀있는, 그리고 군사 쿠데타하여 장기 독재하다가 안가에서 젊은 가수 초청하여 연애를 즐기다가 부하의 총에 죽고, 군사 반란과 친구 대물림으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면서 국가 반란으로 이명이 중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명박근혜 부정부패로 이명이 감옥에 가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 당은 완전히 해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름만 계속 바꾸면서 아직도 살아남아 마카파식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저처럼 날뛰니 배신 배반이 큰 용기로 포장되고 공정과 정의로 둔갑되며 이간질의 이의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적을 치는 수법인데요. 그러한 수법들이 동작되는, 그러면서 반세기 이상의 반민족 적폐 언론의 조종을 받으면서 저토록 이를 악물고 무차별하게 정권을 흔들고 공격하면서 몰염치,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뒤집어 쓰기를 일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물귀신 작전, 아비규환 진흙탕 대선이 잘못되면 호스티스 출신이 영부인이 되고 나라가 심한 분열 갈등에 빠지는 사탄의 꿈이라도 빠지듯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으로 인해 여야 빅4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윤석열 레드의 개인 특성들을 알아보고 그가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제 생각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나는 정치에 그다지 흥미나 관심도 없고 자질이나 취미도 맞지 않아 현실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정치적인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탐색하거나 분석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점술이나 사주팔자 관상을 볼 줄도 모릅니다. 나는 단지 그들의 과거 대표적인 행적들과 현재의 언행들에서 풍기는 것들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말씀드려보려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더불어 철학을 하는 나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근혜에 대해 그들이 대선에 나섰을 때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그들의 만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여서 상당히 적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앞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제 생각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 누구에 대한 것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답들은 일반화된 그런 항목들로 만들어서 평가표와 함께 영상물로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매우 뺀질뺀질합니다. 항상 삐딱합니다. 일상적으로 건들건들 비아냥 빈정거립니다. 그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참지 못하며 회방 놓고 싶어하는,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나무 호박에 말뚝이라도 받고 싶어하고 제비다리 부러뜨려 다시 묶어주고 박씨라도 가져오게 할 고약한 놀부심포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여성에 그다지 관심은 없는 듯 하지만 매우 큰 남성 우위 의식이 있고 여성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성에게 수시로 빈정됩니다. 그가 말한 유명한 말에는 여자는 밤에만 필요하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재물을 쫓으며 부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하가 충성하며 그 대가로 부를 챙기면 이유만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으면 변명해주고 보호해주고 눈 감아줄 것 같습니다. 그는 유아 독존적 독재성이 강해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대들고 국민을 나무라며 달려들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국민이 크게 분열하여 상당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일에 간섭하려 할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보다 잘 되는 곳에 더 밀어주는 정책을 할 것입니다. 약자나
상대당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라리 무시하면서 본인 고집대로 할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남북 간에 대립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조금만 도발하면 강한 보복을 날리려 할 것입니다. 대미 미국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언행과 행적들로는 제한된 자료들입니다만은 모래시계 검사,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위한 편지 흔들기, 숱한 막말 논란, 무상급식 중단, 보건은 폐쇄, 빨간 속옷 입고 다니기, 여자는 밤에만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임기 말년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큰 위기는 아닐 것이나 그 개인 성격과 나라 경영 결과가 합쳐져 상당한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나는 그 혼지수를 2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입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명박의 혀 낼름거림과 유사하게 도리도리를 잘합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도리도리를 한다고 어느 분이 지적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만, 어깨에 잔뜩 힘주고 건들건들 걷고 의자에 앉을 때는 다리를 벌리고 몸을 뒤로 제켜 앉습니다. 고집불통이고 우뚱하게 생겼습니다. 심술보에 뱀이 꽉 차있는 듯 합니다. 그는 일상 심정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점술이나 술에 의지합니다. 매우 이중적이고 무척 뒤가 더럽고 술수에 강하고 낮과 밤 공공생활과 개인생활이 철저히 다릅니다. 배신 배반을 정의를 위하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위장을 합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려 있고 대장이 꼬여 있을 것 같습니다. 깡패 폭력배 같은 기질이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며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려는 엉뚱한 악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대들고 뻗정대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어필하며 비뚤어진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고 잘되는 사람을 모욕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매우 위험한 온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전두환과 같은 잘못된 야망과 정의감에 차 있습니다. 보복 복수심이 강하며 아주 음침하고 악독한 쿠데타 기질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아주 좋아하고 누구나 자기와 같이 술 먹으며 대화하려 하면 환영합니다. 그는 꽃뱀 같은 돈 많고 외모가 깔끔한 듯한 여성에 쉽게 넘어가고 간사한 애교와 간지러운 꿰매서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법 외에는 별다른 경험과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트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는 얼마 동안
매우 안도 숨을 쉬면서 지낼 것입니다. 그 처나 장모에 대한 모든 범죄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덮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만족해하면서 오랫동안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을 부하에게 맡기며 깊이나 애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피거나 보살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부를 챙기지는 않을 것이나 가족 친지를 통해 부를 모으며 부하가 충성하며 그 대가로 부를 챙기면 때로는 자신이 강한 의지로 보호해 주면서까지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국민이 극도로 분열하여 심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나 그는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재벌 총수들과 술은 자주 마실 것이나 최대한 기업과 시장에 맡길 것입니다. 상대 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적대할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주도하지는 않으나 국토 균형 발전에 다소 고려는 할 것입니다. 그는 남북 간에 심한 경쟁심을 느낄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전쟁 이전까지 가도록 복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미 종속성이 강화되고 대중관계는 그럭저럭 굴러갈 것입니다. 떠도는 그 대표적인 과거 행적들로는 검사 시절에 중요한 사건들을 덮어주고 봐주었고 언론 회장들 만나며 내통 결탁해서 오해하고 자기를 검찰총장에 앉혀준 대통령과 여당에 배반 배신하고 부하를 통해서 고발 사주를 하고 처와 장모 범죄들을 덮어주고 요사이 많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손바닥에 한자 왕자를 새기고 심지어 똥침을 맞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빠질 것입니다. 그 정치 스타일과 처 장모에 대한 범죄 덮기, 나라의 잘못 운영으로 인하여 국민과 심한 갈등이 있으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혼 지수는 190 정도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고집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불의와 부패에 대한 정의감에 붙합니다. 옳은 것 또는 해야 할 일이 라고 생각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낼 사람입니다. 성취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는 여성에 약하며 다소 자기 도취성이 있습니다. 한편은 마음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은 매우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를 결코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나 사람들에 대한 동정에 약함이 있어서 부하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친 성취욕으로 자신이나 부하에 의해 실수를 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동안 국민 갈등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인을 풀려 노력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갈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평상시는 상대 당을 무시할 것이나 문제가 클 것 같을 때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이미지로 인해 상대당에서 얼마나 협조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는 남북관계에 매우 유연할 것입니다. 북한이 진솔하게 대해오면 역사적 성과를 위해 큰 위험도 무릅쓰고 교류 및 통일에 접근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 즉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자립성이 강할 것이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과거의 행동들로는 여기서 모았습니다만은 김부선 문제, 음주운전 벌금형 문제, 형을 강제 입원시켰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는 대장동 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치적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기 말은 다소 시끄러울 것입니다. 몇 가지 큰 성취욕을 추구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반을 넘어서면 보수 세력의 공세가 거세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혜를 짜내 임기를 무사히 끝내고 같은 당에 다음 정권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혼지수를 짐작해보면 2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온순하고 다소 원칙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추진력이 부족해 큰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여성을 극진히 대접하며 매우 가정적입니다. 이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많이 살피려 애쓸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며 무난한 조화를 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무난하게 해결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자신도 부정부패하지 않고 부하에 의한 부정부패도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양보하며 상대당을 최대로 고려하려 할 것입니다. 상대당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당이나 자기 지역이 손해보더라도 상대 잘 해주려 할 것입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적폐 개혁이나 시대적 일을 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큰 용기를, 과단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남북관계를 무난히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큰 일을 할 사람은 결코 못됩니다. 북한에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니며 놀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는 꽤 무난하게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는 어쩌면 지금의 문 대통령보다 강하게 부하나 조중동 보수 언론들로부터 배신, 배반, 반기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거 행적들로는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해직당하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모두가 그저 무난한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선 의혹 때문인지
최상호와 결탁하여서 조국 교수가 대선에 등판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실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소위 중립 내각이니 공동 내각이니 하는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임기 웅변정으로 권력 유지를 해오다가 말년에는 상당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 세력의 강한 갈등 일으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정권은 반대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혼지수는 320 정도로 4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상으로 내 후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떠신지요? 여야 당내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서 의견 개진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다소 협소한 정보들에 기반한 것들입니다만 어떤가요? 각 사항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라 생각하시는가요? 너무 쉽고 편파적이고 노골적이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자가 있음을 느끼시는가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앞으로 한국의 장래를 생각하시면서 잘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생각들을 많이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지는 않지만 최대한의 의리로 부하 검사들과 검찰은 챙겨왔지요. 악발로 법치주의를 부르짖고 깡다구로 검사부일체를 지켜왔으니까요. 내가 전두환을 닮았다고요? 그래서 반란을 꿈꾸며 그토록 배신 배반 일을 일삼아 왔다고요? 그래서 꼴통 언론 조중동과 내통 결탁하며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정권을 뒤엎을 흑심이었다고요? 비록 실패하고 지금은 적진의 피신의 대선 후보로 뛰고 있지만 내가 당대표 시절에 대학 동문인 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려 BBK 관련 편지를 만들어 흔들어대며 연극 연출을 해주었는데도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나를 모른 채 하며 법무부 장관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가 감옥에 갈 때까지 모른 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어찌 내 몸에 점이 있을 수 있나요? 잠시 만나 재미로 즐긴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여자로서 그토록 떠들어대는지 부끄럽지도 않나요? 제발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도 술을 좋아해 퇴근하면 후배 검사, 재벌 총수, 기자, 정치인들을 만나 새벽까지 술 마시며 정치 자락을 깔아왔습니다. 이때 진중권과 주진우도 만나고 여러 재벌 총수들도 사귀고 서울 라마다 호스티스 출신 김명신, 성형수술과 봉중술로 인생을 뜯어 고친 줄리를 만나 동거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까? 호스티스 출신이라고 영부인이 못 될 이유가 있나요? 내가 검사 시절 조선의 방상훈과 중앙의 홍석현을 만나 이역적도 모의하며 삼성도 봐주고 조선도 봐주고 최은순도 챙겨주고 했다고요? 야당과 짜고 부활을 시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선거에서 떨어지게 한 사주도 이 맥락이었다고요? 돈이 없으면 먹지도 말고 병원에 가서도 아니 되지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보건원도 폐쇄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약육강식은 자연과 경제시장의 원리입니다. 정부의 할 일은 강한 자가 잘 번영해 가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요? 어찌 정신이 멀쩡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 형제들과 집안을 위해 한 일입니다. 강한 자에 대드는 것을 젊은이들은 큰 용기와 공정 정의로 보게 됩니다. 당 출신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국진당은 현 대통령과 여당을 반대만 하면 무조건 자기 편이라 생각하지요. 조중동이 그렇게 부추기고요. 그래서 보수의 대선 후보로 부각되며 야당에 들어가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제의 수법으로서 같은 편에 적은 상대의 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곳
똥침을 맞는 것은 기운을 챙겨 대선에서 꼭 이기기 위한 필승의 일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모든 결정은 영특한 점술인을 옆에 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다니고 방송에서 흘끗흘끗 보여주는데 길을 바드려 속에 빨강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여자들은 밤에만 필요한 존재이기에 밤에 여자들을 흥분시키는 정도의 신사도는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대장동을 설계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챙기게 해주었다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얼마씩이라도 갖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시장으로서 그 사업은 꼭 해야 하겠기에 공공이익을 최대로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국짐당에 들어간 것이 반세기 이상 쌓여온 적폐를 모두 쓸어안고 같이 자복하려 한 것이라고 흘립니다. 천기누설입니다. 그러나 국짐당이 나를 중심으로 모두 뭉쳐줄까요? 여러분이 아주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 혼자 개죽음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선 후보에서 탈락되면 뛰쳐나와 독자적인 당을 만들 것이라고요. 글쎄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가 탈락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기어코 이길 겁니다. 올해 전에 음주운전에서 벌금 150만 원을 낸 것을 어찌 지금에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어쩌다 떠드나요? 앞으로는 스스로 운전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저질 간신 최성애와 결탁해 조국 교수를 대선 등판에서 제거하려 앞장섰었다고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욕심은 크지만 그 정도의 무도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았으면 합니다.